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대진 변호사, 시사저널의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에 나오는 이 패널들, 기자 패널들이 연일 특종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한겨레의 김한, 시사저널의 유지만. 예. 유 기자 오늘 또 특종을 하나 했던데, 이정현 전 정무수석도 김학의 사건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은 청와대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학의 차관 임명 전에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예,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도 했었지만, 기자도 보고, 검사도 보고, 변호사도 봤던 것을 청와대만 몰랐다는 게 이제 말이 되느냐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예. 사실 이제 합리적으로 청와대도 알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확실해지긴 하는 거죠, 이제. 예. 또 지금 시사저널 보도를 보면, 각상도 민정수석도 당연히 알았고, 예. 당시 경찰에게 연락을 해서 질문까지 했다. 그런 예. 동영상이 있냐 이렇게. 예. 근데 지금 각상도 의원은 나는 아예 모른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일단 파악을 했을 때는 지금 약간씩 이제 말이 조금씩 바뀌는 양상인 것 같아요. 예. 어떤 이제 처음에는 아예 몰랐다라는 거였다가 예. 최근에는 동영상의 존재에 대해 몰랐다라는 식으로 좀 약간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게 약간 용어의 해석의 차이가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 내사했다 안 했다라는 말을 가지고 좀 다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 내사라는 건 정식 내사 보고서가 작성된 순간부터 내사라고 얘기를 하고, 예. 그 전에는 범죄 첩보를 수집하는 단계로 이제 경찰은 해석하고 있고, 예. 곽상도 의원 쪽은 내사라는 거는 정식 수사 전에 모든 과정이 내사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제대로 보고가 됐다 됐지 않았다 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그러면은 제보받은 겁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이 사건이 처음 다시 재수사 권고가 떨어진 다음부터 사실은 저 시사저널이 동영상을 확인한 최초의 시점은 2013년 1월 7일입니다. 어허. 원래 기사에는 계속 1월이라고 그동안 써왔지만 최근에 국회에서 이제 날짜를 특정하는 부분이 좀 이슈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1월 7일을 특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실제 사건이 수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대체 경찰과 청와대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를 쭉 추적을 해왔고요. 결정적인 제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현직 수사 관계자와 경찰 고위 관계자들을 통해서도 크로스 체크를 했습니다. 경찰이 청와대에 정식을 보고했다는 게 3월 중순이죠. 예. 그럼 그 한 2달 전에 시사저널이 먼저 이걸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될 테고. 혹시 이정현 의원한테는 한번 확인 전화 해보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 어떤 대답이 돌아오던가요? 이정현 의원님은 당시 정무수석실은 인사검증을 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시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런 일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 예. 예. 그래요. 이것도 이번에 다시 재조사를 하다 보면은 누가 거짓말하는지 알 수 있겠죠. 예. 근데 이 특징은 청와대에 보고한 것에 대한 경찰 쪽을 취재한 결과는 대체로 일치합니다. 예. 근데 이제 검찰이나 청와대, 특히 청와대가 보고를 받았다는 시점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예. 이 부분은 재수사 단계에서도 확실히 확인을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이 조사를 맡았던 경찰 수사단이 해체되고 또 수사 개별 인력들은 정근 가기도 하고 외압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청와대 보고 이후에 경찰청장이 교체됐고. 예, 맞습니다. 김기용 전 경찰청장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3월 15일이죠. 당시 2013년 3월 15일이 청장 교체가 발표된 시점입니다. 근데 그 직전인 3월 13일,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내정됐다고 발표한 날 오후 5시에 경찰 수사팀, 그러니까 범죄정보과 관계자들이 청와대에 직접 예. 들어가서 이중희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를 했거든요. 이틀 뒤에 바로 이제 경찰청장 교체 결정이 났는데, 김기용 전 경찰청장 얘기로는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윗선에 여기까지만 하셔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저희한테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검찰이 지금 재수하고 있으니까 예. 거기 가서는 누구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예, 아마 하시겠죠. 자, 오늘 검찰이 윤중천 씨 출국 금지, 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자택 압수수색 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압수수색해서 나올 게 있을까요? 그래서 그게 실효성에 대해서 되게 비판이 많은데요.
뭐 불기소 그 처분하길 때 그 당시에 이제 압수수색이 있었어야 됐었는데 이제 뭐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나버린 상태에서 압수수색해서 뭐 한 상자라도 나오겠느냐 이런 그 자조적인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공소시효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그 뇌물을 건넨 윤 씨는 보통 이제 3년, 5년에서 7년 정도가 공소시효이기 때문에요. 뇌물 공여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종료됐다고 판단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뇌물 수수자였던 수뢰죄 당사자인 김 전 차관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았으면 공소시효가 10년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 여부를 좀 판단해 보겠지만 그래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 시사저널의 취재대로라면 민정수석은 당연하고 정무수석까지 알았다. 예.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몰랐겠느냐.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교안 대표였으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사실 확인이 저희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담진 않았지만 한 가지 의미 있는 좀 취재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예. 당시 이제 경찰에서 이 사건을 주로 첩보를 수집하고 있던 곳은 경찰청 산하의 범죄정보과였습니다. 범죄 첩보를 수집하는 곳인데 예. 이 와중에 이 관련된 소문이 2월쯤부터 어디에 흘러들어가냐면 대검찰청 정보 라인에 흘러들어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좀 저희가 좀 추가 취재 중이긴 한데 일단 그런 내용 좀 취재가 됐거든요. 대검찰청 범죄정보과 혹은 정보 라인에서 포착이 됐는데 법무부에서 그걸 몰랐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법무부를 패싱할 수도 있습니까? 요즘 패싱 요즘 단어가 유행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법무부 소속의 외청인 검찰청이 법무부를 패싱하기는 쉽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른 주제로 가보죠. 그 전에 지금 속보가 하나 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진영 행안부 장관을 임명했다는 속보입니다. 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흑성동 상가에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은행이 서류를 조작해 특혜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지금 야권을 통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김의겸 건물 특혜 대출 의혹을 둘러싼 핵심 쟁점 무엇입니까? 지금 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특혜 대출 의혹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김 전 대변인이 상가주택을 매입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입주 상가수를 부풀려서 대출 한도를 높였는지, 두 번째로는 이제 국민은행도 임대료가 대출이자의 1.5배를 넘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그 비율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이거를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RTI라고 하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어기면서까지 대출을 해줬는지 이 두 가지 쟁점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종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의 상가수가 4개인데 대출 서류에서는 10개를 적어가지고 부풀린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김종석 의원 입장에 따르면 상가가 10개라고 나와 있는데 그 실사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텐데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 점포는 2층에 있는 뭐 4개 정도 1층 3개와 2층에 1개 그래서 총 4개 정도밖에 없는데 옥탑방에 있는 그 시설물이나 지하층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점포 가능 임대 장소로 이렇게 규정한 것은 뭐 특혜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서 국민은행은 제대로 된 대출을 했다 계속 주장해 왔는데 이 상가 문제는 뭐라고 합니까? 예, 상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해당 건물 감정평가인이 작성한 이제 건물 개왕도를 공개했는데 국민은행 쪽은 이 개왕도에 근거해서 이뤄진 적절한 조치였다. 적절한 대출이 이루어졌고 특혜 대출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요. 이거 말고도 또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얘기해 준 그걸 어겼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은행이 반박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종석 의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RTI가 뭐냐면 임대료를 받음으로써 요게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정을 했다라는 취지가 이제 김종석 의원의 취지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국민은행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산정 방법이고 추후에 발생 가능한 임대소득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에 맞지 않는 논리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양측 주장이 팽팽히 엇갈리는데 그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25억 원 매물에 어쨌든 이거 담보대출이니까 10억 원 대출은 무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대다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창고나 사무실에서 추정 임대소득, 앞으로 지금은 소득이 없지만 앞으로 미래의 소득이 발산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진 않는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정말 누구 주장이 맞는지. 그러니까 김 의원 측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나누려면 10개까지도 나눌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4개 상가 있는 거 말고 6개는 상가가 아닌 지하층이나 옥탑방의 창고 같은 데인데 여기를 어떻게 임대를 내줘가지고 임대료 수익을 올리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은행 측은 아니 외부 감정 평가 그 법인에서 나온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특혜가 전혀 아니고 또 오히려 외부 감정 평가 법인이 추산한 임대료 범위보다 더 적게 산정을 해가지고 대출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더 보수적으로 평가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요거 또 검찰 수사 들어간다고요? 예, 오늘 검찰 수사 시작됐고요. 그 시민단체가 김의겸 전 대변인을 이제 고발한 사건을 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해가지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예. 수사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금감원도 또 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결과를 좀 지켜보죠. 예. 예산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됐다. 이건 어떤 말입니까? 이 사건을 한 5년 전으로 올라가는데요. 사건이 5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 10월경에 A씨와 B씨가 그러니까 범인이죠. 수면제와 농약으로 C씨를 살해하려다가 의도대로 되지 않자 당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한 저수지 부근 논으로 끌고 가서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고요. 예. 그 이후에는 그 연고가 있는 어떤 고개 차동고개라는 곳에 시신을 옮겨서 비탈면 쓰레기 더미에 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에 백골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이제 전모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예. 그 백골인 상태에서도 신원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DNA 정보가 있으면 뭐 상관이 없는데 사실상 백골 상태에 있으면 찾아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 뭐 지문이라든지 뭐 그 외에 그 여러 가지 다른 개인 정보들이 소실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만 이제 타살인지 자살인지 여부에 관련돼서는 뼈에 남아 있는 상흔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사라든지 자살에 의한 경우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었는데 수사관들이 되게 열심히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과수에 보내서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을 잡아낸 것 같습니다. 예. 범인은 누굽니까? 그 자살은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네, 남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망한 사람이 그 전 남편이었고요. 이제 그 범인이 그 전 아내와 그 아내의 동생, 남동생이었죠. 그래서 그 피해자가 계속 이혼한 뒤에도 재결합해달라고 자주 찾아와서 폭행을 하고 행패를 부려서 살해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 사건 자체가 오래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리고 이 당시에 그 피해자와 그 가해자가 2007년에 결혼해서 2009년에 이혼을 했거든요. 예. 결혼한 그 기간도 이렇게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해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에 좀 의문을 품고 구체적인 공모관계가 추가로 공범이 있는지 여부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기 나왔습니까? 동기가 아직 안 나왔고요. 동기가 그러니까 재결합 요구하고 자꾸 폭행했다. 요 취지로 지금 진술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동기는 좀 나와야 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또 육군 소령이 외제차를 몰고 청와대로 돌진했다. 예. 음주운전도 아니라고 하던데. 예, 맞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불만이 있었을까요? 예, 본인은 뭐 들어가서 뭐 처음에는 네. 그 분실한 핸드폰을 찾고 싶다라고 하다가 다시 이제 뭐 들어가서 할 얘기가 있다는 식으로 이제 들어가다가 제지를 당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수방사 헌병대로 신은병이 인도됐습니다. 근데 예. 이제 문제는 또 뭐가 발생했냐면 그 사이에 이분이 헌병대에서 조사받던 중에 도주를 하셔서 방송 좀 전에 그 서울 논현역에서 인근에서 다시 잡혔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정병주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에 화상회의를 통해서 전 군의 기강회의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을 많이 한 상황에서 지금 헌병대 조사를 받던 중에 걸어서 도주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 때문에 이 군의 기강 문제가 지금 내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헌병대 기강회의를 당연히 지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 사람이 혼자서 걸어 나와가지고 다른 군인의 차를 얻어 타고 나갔다고 하니까. 당황스럽네요. 예. 다른 것도 아니고 군 수사대 아닙니까? 헌병대면? 예. 그리고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더 큰 처벌을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술도 안 마셨고 뭐 약물도 아닌 것 같고 지금 군에서는 그 정신질환을 의심하는 거 있는 예, 정신질환을 주로 의심을 하고 있고요. 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뭐 도주 후에 붙잡혔다고 하니까 예,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정신질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그 군에서 소령이면 이제 지휘계통이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높은. 예. 그렇죠.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 복무 적격성을 판단하는 그런 그 시험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런 거를 다 통과를 했다라고 본다면 사실상 그 밑에 부하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뭐 군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군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대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소령인데 그 사람의 지휘 체계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게 이번 계기로 좀 그런 그 복무 적격성에 관련된 그 판단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그 자신의 아기죠. 유아. 영아죠, 영아. 아기와 함께 본회의에 출석하겠다라고 했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결국은 불허를 그렇죠. 했습니다. 불허를 한 이유가 뭐 일단은 그 관련된 법안이 지금 그 심사 중인데 물론 이제 일과 가정의 양립에 관련된 그 부분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뭐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심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거절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뭐 문희상 국회의장도 충분히 그 신보라 의원이 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했는지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얘라도 울게 되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 문 의장이 그 신 의원이 왜 이런 요청을 했는지 당연히 아는데 그 지금 현행 국회법에서 정말로 영아를 동반하지 않고 의안 심의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근데 사실은 신보라 의원은 충분히 다른 곳에 맡기고 올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좀 퍼포먼스가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신보라 의원은 뭐 그렇습니다만 보통의 그 이 맞벌이 하는 부부들은 정말 아이 맡길 데 없으면 업고 가죠. 뭐 방법이 없죠. 뭐. 저도 한번 생방송에 업고 갈 거라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재판장에 데려온 적도 있어요. 네, 아빠라고 불러가지고 큰일 날 뻔했었어요. 그래요. 이런 것들도 좀 하루하루 개선돼야겠죠. 우리 그 유 기자는 맞벌입니까? 예, 맞벌입니다. 네, 그래요. 열심히 하십시오. 오늘 두 분 말씀 그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